부동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좀 힘이 되고자 저희 다시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엇박자 타는 분들 계시죠? 꼭지에서 사고, 또 바닥이 되면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를 반복할수록 계속 손실이 쌓여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박제를 탈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말이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이죠. S&P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죠.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주십시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2077-6356번, 6356번 오늘 열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02-545-798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지금 빨리 접수 주시고요. 송 대표님과 함께 뭐 그동안 또 시장에 대한 흐름 좀 짚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들어 가장 눈에 좀 띄는 것이 아무래도 강남권 이 집값이 어떻게 되나인데 네. 거의 뭐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는 이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집값의 하락의 대세가 시작이 된 걸까요? 또 어떻게 되다 보십니까? 일단은 뭐 파리 대책 자체가 일단 강남권에 어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권의 어떤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기존 단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직접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매물이 좀 약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다소 거래가 되는 것들이 조금 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을, 이제 9월, 10월 달 돼서 가을 이사철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이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하기는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상황들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강남권의 일단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좀 있다. 또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또 재건축도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벗어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단지들은 조금 더 강세로 가는 양극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곳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상도 두산 위브 1차 아파트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매수 시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매매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도 네,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도동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상도동 두산 위브 갖고 계시고 지금 사실라고. 하려고요. 네. 예. 지금 현재 무주택이세요? 아니요, 주택 하나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그럼 투자 목적이 되시네요. 아니요, 아예 이사를 하려고요. 실거주 집은... 이사하고 이제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임주택을 유지하면서. 실거주 겸 예, 투자까지 보려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가격이 추가 상승을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노린다 이런 거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지금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한 1, 2년간 많이 급등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뭐 상도동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시세 상승이 있었고 전반적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거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가격 하락폭이 있을까 없을까를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것이고 내가 살기 어떤 편안한 지역, 뭐 가격이 또
또 하락 여건이 그렇게 없다라면은 그 정도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보다는 소폭이나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 하락 여건은 없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리를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에는 찬성 의견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기 두산이뷰가 장승배기역하고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장승배기역, 상도역 뭐 주변으로 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기존 단지들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쪽에. 네. 그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래서 실거주로 좀 안정된 곳이고 거주하기는 굉장히 좀 편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말로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 단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그 두산 이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 사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세요? 아니에요. 예, 네. 장승배기역 주변으로는 변화가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네. 뭐 저 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이고 또 네. 장승배기역 쪽으로 해서는 또 경전철이 또 지금 개통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도동 지역이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장승배기역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변화 여지가 주변 개발 호재들이 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다소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하락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쪽 위쪽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좀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예,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예, 있어요. 지금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한 8개 구역이 굉장히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그 노량진 뉴타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인근 지역까지 좀 시너지를 좀 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두산 위부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 노량진 뉴타운의 지금 지역들이 이제 머지않아 뭐 빠르면은 뭐 1, 2년 내, 2, 3년 내로는 또 이주를 많이 하게 되겠죠. 변화가 생기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주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상도동권이 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전반적인 지역 내 호재 또 주변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건을 봤을 때 역세권에 위치하고 좀 이 평지에 위치하고 두산 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면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 네. 시기로는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른 곳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최근 네. 몇 년간. 그러니까 실거주가 안정된 곳들은 그렇게 급하게 가격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네. 시 외곽 지역에 좀 가격이 많이 급등한 지역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어떤 그 다주택자들의 어떤 매도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좀 발품을 팔아서 좀 매물이 저렴한 물건으로 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또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매수하는 거 찬성 의견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 시기도 지금부터 그리고 매수 찬성 의견 드려봐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전화 계속 받아볼게요. 다음 분은 어느 곳이 궁금하실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하십니까? 저 기흥 천철역 옆에요. 기흥? 네, 예, 예. 뭐 특별히 뭐 집어놓은 뭐 물건이 있으신 건가요? 거기 그 뭐야, 투리조하고요. 푸르지오, 더샵 그 매물 말아보려고요. 더샵. 아, 예, 예. 예, 푸르지오랑 더샵 기흥역 근처인가요? 예, 바로 옆에요. 예, 여기 한번 비교 매수하시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걸 살까 고민하시는 거죠? 예, 근데 향후 전망도 좀 알아보고, 예, 예. 실거주 알겠습니다.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예, 예.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기흥 역세권 개발 거기 그 기흥역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지금 아직 그 매수는 하지 않으셨고, 예, 지금 아직 그, 예, 예. 더샵이나 뭐 푸르지오나
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예. 뭐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일단 예.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혹시 거주는 이 기흥 쪽에 하시나요? 아니요,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거주하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변화되는 거, 지금 매수하려는 거는 그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신가요? 투자 겸 실거주죠, 뭐. 모든 분들이 투자 겸 실거주를 생각하시는데, 예. 내가 살면서 가격도 오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요즘은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을 기대할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예. 많이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요. 여기 예. 매수는 그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새로 지어진 이 기흥 역사권 지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편안하게 거주하신다 생각하시면 찬성 의견이고요. 투자 목적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지도를 제가 조금 크게 볼게요. 넓게 볼게요. 지금 그 기흥 역세권 개발 기흥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쪽 주변 지역에 지금 주택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분양가는 아시나요? 분양했던 가격은? 예, 예. 예. 지금 이 분양가가 사실 분양했을 당시에도 지금 굉장히 좀 비싸게 했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뭐 주상복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변 가격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양가가 다소 높았다는 게 좀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를 그 분당 쪽으로 얘기하신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분당에 우리가 그 주거단지 속에 정자동 지역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걸 아시죠? 예. 예,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여기를 좀 한번 그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한번 변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주상복합 단지가 이제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업무시설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인데 업무 시설이 없고 주거지만 계속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상업 시설이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어떤 기업의 업무 시설이 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흥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으로도 뭐 동백도 있고요. 또 그 역세권 개발하는 지금 그 기흥 역세권 개발 지역도 있고 또 이쪽으로 신갈이나 구갈 쪽도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구성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모두 다 지금 다 그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좀 높은 곳이거든요. 많은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호재는 있지만 주변이 주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격 상승 여건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구성역 쪽으로 해서 지금 GTX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물론 기흥 역세권 개발 지역도, 기흥역 근처도, 지금 같은 인근 지역에서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성역 근처에 있는, 직접 수혜 지역인 그 구성역 인근의 단지들도,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고 연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쪽 지역도 평당 가격이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1,300 정도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지역에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금 1,300만 원대 지금 가격이 좀 형성돼 있는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가격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해서 좋긴 한 곳이지만 전반적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주택이 너무 많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폭은 좀 적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업무시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게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자,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요. 저희 방송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정부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투자법이 주제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합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의 전화 또 받도록 할게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희가 제 아파트를 이렇게 불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매수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목동 한신 청구 아파트 32평하고요. 예.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정 아이파크 아파트 중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세 건 좀 꼽아 오신 거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이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지역에 있으시다가 이렇게 뭐 넘어가고자 하는 것인가요? 자녀 교육도 되고요. 예. 좋은 쪽으로요. 그 말씀 주신 곳 보니까 학군 유명한 곳으로 딱딱 꼽아주셔서요.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뭐 실거주 목적이시죠? 네네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요? 거주하는 데는 부천인데요. 아, 그냥 예. 옮기려고요. 아, 교육 여건 때문에 그걸 가시는 건가요? 네네. 부천 교육도 쪽에서? 있고 예. 앞으로 이제 뭐 부천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서울로 들어오신 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 목동권 근처는 교육 여건이 네네. 굉장히 좀 주된 요인이죠.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네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네네. 한신청구는 저기 목동 1단지 옆에 신목동역 근처고 또 아까 또 어디라 그러셨죠? 힐스테이트 목동 얘기하셨나요? 힐스테이트요. 예, 신정대거리 근처에 그리고 그쪽 신정뉴타운의 아이파크 얘기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셋 중에 어떤 게 좀 거주하기가 좋겠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네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어차피 그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시면 좀 오래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힐스테이트를 사시는 게 좀 좋아요. 가격은 제일 비싸죠. 세 군데 중에서. 네. 네.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새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네네. 어떤 학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힐스테이트가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 드리고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 한신청구가 신목동역 주변으로 있고 여기 옆부는 1, 2단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9호선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목동 지역의 유일한 단지예요. 그래서 9호선 역세권에 있고 굉장히 좋은 단지고 또 이 목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신시가지 목동 아파트들이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주 수요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군도 좋은 곳이고 다만 여기에 문제점들은 뭐냐 여기는 좀 가격 좀 알아보셨죠? 네네. 여기는 그 학군에 따라서 그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좀 틀려져요. 알죠? 네네. 네네. 예, 이쪽으로 학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폭이 있는 좀 재밌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힐스테이트를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힐스테이트는 이제 10단지 옆이잖아요. 네네. 예, 이 아래쪽인데 일단은 학군과 이런 것들은 둘이 다 비슷해요. 또 1단지 네. 쪽이나 10단지 쪽이나 비슷한데 문제는 이 지역의 목동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노후화됐잖아요. 이제 네.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이 목동 학군을 누리면서 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로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요층을 계속 끌고 갈 지역이에요. 이해가 네. 되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신정 뉴타운 쪽으로는 사실은 학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새 아파트고 여러 가지는 좋지만 이 목동권의 가격, 학군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가격에서 신정 뉴타운하고는 조금 가격 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 거주하시면서 시간을 좀 몇 년간을 좀 보실 것 같다라면 특별한 학교에 대해서 뭐 1단지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가 10단지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목동 학군을 누리면서 목동 전체 지역에 새 아파트로 조성이 되어 있는 힐스테이트가 가장 시세를 끌고 가고 상승폭이 있다라면 가장 상승폭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새 아파트 쪽으로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길 네. 바랄게요. 네. 자, 전화 연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저 인천 가정동 예, 센트럴타운 LH 센트럴타운 29권 구입 중인데요. 예, 예. 예, 저기 12월 달에 입주해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뭐 그가 3, 4천 가구가 또 입주한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뭐 입주를 해도 되는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인천 가정 LH 센트럴타운 아파트고요. 입주권 예, 가지고 예. 계시다고요.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그 분양가가 쌌잖아요. 올해 입주하죠? 예, 예. 올해 12월 달에 입주해요. 연말에. 예. 예. 지금 좀 가격이 좀 올랐죠?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전망이. 지금 뭐 일단 LH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옆에 가정지구 내에서 공급했던 민영단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곳이고. 예, 예, 그래서 있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공급 물량이 인근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아져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어차피 이 가정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루원시티하고 더불어서 뭐 청라지구 이런 연관되는 지역에서 지금 껴 있거든요. 근데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가장 큰 지금 핵심은 뭐냐면 루원시티 개발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7호선 연장 문제예요.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해도 당분간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뭐 2년 정도, 3년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이 7호선이 정확히 확정이 되고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상황이 된다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정역이라든가 뭐 이런 역들이 실질적으로 그 인천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가정동도 그렇고 성남동도 그렇고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7호선 영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청라지구고 또 지금 서인천 IC 옆으로는 루원시티에 대해서 개발이 들어갔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가정지구가. 그래서 이런 주변의 어떤 변화들 물론 청라지구는 이제 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고 루원시티는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가정지구는 같이 연관이 되면서 공급 물량에 영향은 받겠지만 주변의 호재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치 또 한 가지는 지금 루원시티의 개발에 대한 어떤 분위기로 같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분위기에서 나중에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한 2, 3년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말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데요. 예, 시청자님, 예, 추후에 연락도 한번 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남은 시간에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 들어와 있나 보시죠. 2289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직장 주위에 있는 화성 병점 SK 뷰 아파트 보고 계시다고요. 현 시점에선 전세와 매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매수 안 하고 좀 전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8.1 대책도 그렇고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많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아서 어떤 아직 무주택자라면 다른 좀 좋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고 병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역적으로 공급 물량이 좀 있는 곳이에요. 화성 지역이 전반적으로 동탄 2지구서부터 1지구 연관되면서 인근 지역들이 굉장히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격이 좀 조정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전세가나 매매가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좀 거주하시고 또 청약을 받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입지 여건이 좀 나은 곳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전세 거주하시고 집을 매수하는 건 청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세로 들어가시길 조심스럽게 권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점검 드렸는데요. 자,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정영근 이사, 양팔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02-2077-6355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부터 저희 점검해드릴 거고요. 무엇이든 좋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권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 포인트 일단 간단하게 챙겨보고 갈게요. 정영근 이사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 강남 지역입니다. 그 일대 중에서 가장 고소득자들이 많고 직장인 인구가 많은 지역, 바로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본 매물 자체는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남부터미널 저평가되어 있는 역세권에서 도보 1분 자리를 유지를 합니다. 대로변과의 인접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직장인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부동산 정책으로 인했을 때는 항상 어디로 도냐 하면 바로 수익형 매물들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막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수익형 매물, 월세라든가 전세를 놓기 좋은 젊은 층 인구들이 있을 수 있는 역세권 매물들이 아무래도 힘이 더 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편성하는 강남의 1번지 매물입니다. 거기다가 매가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가볼게요. 양팔석 대표님의 물건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오셨습니까? 네, 파리 대책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 침체 국면을 겪게 될 것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남는 건 뭡니까? 땅이죠. 그렇습니다. 땅의 지분이 두 곳 다 상당 부분 양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의 핵심 축이면서 자, 상암, 여의도의 업무지구를 사이에 두고 있고 주변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대학교, 홍대를 배후에 둔 바로 그러면서도 합정동보다는 약 20% 저렴한 곳 바로 마포구 신수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올림픽선 개통 KTX 12월이면 있죠. 그렇습니다. 이 KTX의 올림픽선이 개통되는 지역의 핵심 축 서울 바로 청량리 주변인데요. 여기는 단순히 5개의 전철 내지는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도 현재 주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그야말로 저평가되어 있죠. 서울 지역에 투룸 다세대 주택이 2억 5천만 원 밑에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서울 사대문에 가까우면서도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같이 앞으로 크게 증대될 대표적인 지역 동대문구 용두동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물건은요. 저희 마포구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수동 물건 열어볼게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52.3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9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입니다. 신수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입지적인 특징부터 점검 주시죠, 대표님. 네, 여기는 전철 6호선이죠. 대흥역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걸리 위치인데 마포 세무서가 이전하는데 바로 그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근래 공덕 그 로타리 주변에 SK뷰 바로 청약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숨죽이는 이 시장에서도 37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이만큼 이 마포구 일대는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인데요. 공덕역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입지인데요. 여기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즉 한강변까지 걸어서도 불과 5, 6분 정도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요. 왼쪽으로는 상암 DMC, 또 아래쪽에는 여의도의 업무지구, 위쪽에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어딜까요? 바로 마포구의 공덕역과 더불어 공덕 업무지구와 용산 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그야말로 입지, 딱 여기야 라고 짚을 만큼 그 가치가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자고요. 지금도 이미 인기가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인기가 더 많아질 것인가?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바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7개권역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2권역에 들어가고요. 이 대흥역 주변 지역은 이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주변 지역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과 또 지역주택조합 요즘 상당 부분 활성화되고 있죠. 자그마치 합쳐서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주변 지역이 소규모지만은 대규모의 재개발 이주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위쪽에 뭐가 있어요? 아현뉴타운과 부가현뉴타운이 있습니다. 바로 3만 세대로 구성이 되는 신도시급 규모인데요. 이러한 이주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몰려오고 앞으로 4, 5년 동안 꾸준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합정동 가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저렴하고 또 입지는 탁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주 수요만 있는 게 아니죠. 서부경전철의 이런 그 철도망 구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역세권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공동역세권 개발 가치에 의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그대로 한 몸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대 상권 팽창되고 있죠. 거기다 여의도 업무단지를 바로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장점입니다. 이런 곳에 위치한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수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건물이 다 지어지려면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제 선분양으로 진행되는데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로얄층이죠. 바로 6층 중에 5층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전용 면적이 13평에 이르기 때문에 13평 정도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방과 방, 또 거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이 별도로 나올 구조가 되는 그런 가치죠. 바로 보통 일반 아파트 평형으로 치면 18평형에 가깝기 때문에 실면적이 넓다. 그러면서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옵션으로 되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르고 특히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셔도 되는 매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보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매매가 2억 6,900만 원이면 현재 합정동 주변이 3억 전후하고 있는데 싸구나. 이렇게 싸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만큼 그 가치가 돋보이는데요. 여기는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 내지는 2억 6천까지도 가능한데 제가 확실하게 임대조건부 잔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2억 5천에서 2억 5천 5백 사이이기 때문에요. 2억 5천 5백. 그러면 얼마 투자죠? 1,400만 원 투자입니다. 월세, 이 지역은 학군, 그러니까 대규모의 대학가, 또 업무시설 진로 바로 상암과 여의도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월세 잘 나오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6,900만 원이고요. 대출이자 전부 빼고도 1년에 약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가까이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변 지역의 개발 가치에 의해서 크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수하실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마포구는 대표적인 성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떤 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개별 입지를 꼭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이 지역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 움직이셔야죠.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02-2077-6355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갈게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1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물건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점검 들어갈게요. 자, 서초동입니다. 입지적인 특징 먼저 살펴주셔야죠. 네, 일단은 상업지에 있는 건물일수록 당연히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고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 주변 지역 일대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조성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황금하는 것들을 보장해주는 여건들이 되니까 확실히 챙겨가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쪽 상업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수요에 대해서 수익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지분이나 이런 걸로 매가가 결정지는 게 아니라 상업성과 수익성에 의해서 차후에 매가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주변 일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터미널역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1분짜리 바로 앞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로변과의 인접성도 약 3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부터미널 상업지의 초입길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재동과 우면동에 있는 R&D 센터들 굉장히 특구로 조성이 돼 있죠. 여기에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터널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여기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인프라 당연히 챙겨가야겠죠. 일단 남부터미널 역세권 중심으로 보자면 서초 3동 일대가 모두 상업지로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강남 일대, 서초구까지 다 포함을 한 지역 다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땅값이 낮은 지역이 바로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 상업지입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또 기대가 되는 지역이 이곳 지역이니까 그 점을 또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곳 하단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술특구로 지정돼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도 따져보죠. 서초동.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 일대,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호재도 있을 거고 서초구 일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를 열거하기보다는 본 매물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줄 수 있고 큰 가격대, 지렛대 효과를 줄 수 있는 호재 딱 3가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본 매물지 바로 앞에 있죠.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여러분 남부터미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밀고 가고 있는 계획이죠. 바로 도심재생 사업의 1번지 지역이 바로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곳 지역은 남부터미널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은 업무 상업시설 복합 혼재 형태로 갈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데 현재는 뒤가 산지기 때문에 용적률의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향후 이곳은 100%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30층대 기준점으로 봤을 때 업무와 상업시설 복합 형태로 지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 일대 역세권 바로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상업지는 바로 서초 3동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익형 매물뿐만 아닌 상업시설, 상가들까지의 가격 여파를 크게 미칠 그런 효과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롯데치성 부지를 포함한 서초로 일대의 개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곳 지역의 3종 땅이 상업지로 대규모 변모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변 지역 일대 땅값을 크게 움직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롯데치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3개동 정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이고요. 삼성타운 과거 지었을 때보다 2배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과거 삼성타운 지었을 때 주변 지가가 얼마큼 올랐었죠? 바로 2배가 넘는 가격대로 올랐습니다. 평당가가.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한전부지 매각됐을 때 주변 지역 어땠죠? 대웅제약이라든가 부지들 가격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삼성동 일대 투자할 수 있는 매물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초로 개발이 들어간다면 주변 일대 특히나 이런 수익형 매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커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제터널입니다. 바로 좌측편인데 일단은 방배동과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방배동 일부 지역과 바로 이거 서초 3동의 지가를 많이 움직일 거고요. 특히나 유통 라인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과 연관된 건 뭐죠? 바로 상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의 가격 중심 부각 효과가 더욱더 커질 거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장제터널과 연결되는 게 또 뭐가 있죠? 방배 재건축입니다. 서초동 일부 지역에도 또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약 4년 뒤, 5년 뒤 정도면 본 매물의 가격대가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이 될 거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에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준공되기까지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선생님? 네, 본 건물 초입입니다. 상업지 초입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좋아질 만부터미널 역세권의 아주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1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풀옵션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고요. 가구만 들여오면 되는 그런 요즘의 컨셉에 맞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요. 초입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도 않습니다. 도로폭이 약 10m가량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도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소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대 빌라보다 가격대가 싸면서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이 꽉 차 있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가격대도 확인을 해봅니다. 비싸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남 요즘에 분양되는 오피스텔 가격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역삼 쪽에도 분양했던 것들 보면은 오픈형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높죠. 일단 수익률이 받쳐주니까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주택들은 다세대 주택들과는 달리 상업성, 특히나 수익률과 기초를 해서 약 5%에서 7% 사이의 매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월세가 뛰면 뛸수록 매가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시면 되고 역에서 최단 거리로 가장 가까운 초입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가 보시면 3억 1천입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다세대 빌라보다도 작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는 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 일대 서초동 뭐 얼반이라던가 얼마 전에 했던 브랜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4억대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약 2년에서 4년 정도 뒤면 이곳의 일대 남부터미널 역세권 개발이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장제터널 뚫림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장제터널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방배 재건축과 연결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가 수준 보면 지금 3억 천이지만 최소한도 3억 후반대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입지를 가졌다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2억 8천 정도 예상을 해보면 3천 정도, 4천 정도면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이상 받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수익률을 기대해서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 저희 점검드리고 있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역에서 가까운 매물들 그리고 수익률이 안정돼 있는 매물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싸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사람이 많고 가격대 높은 지역을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 선택을 해서 중간치를 찾는 게 중요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마지막 물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2017년 8월 초, 이번 달 초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3층 볼게요.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입지적인 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용두동, 여기 입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2호선 용도역에서 3분 거리고 동대문구청 바로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 아래쪽에는 청계천과 바로 도시재생 빅딜 사업의 최우선 후보지죠. 바로 마장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왼쪽에는 바로 그 동대문 4대문 지역이고요. 바로 머리 위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즉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전농답심리 뉴타운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이 대한민국 최대의 규모죠. 바로 밀집지역인데 1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한약시장, 경동시장, 청량리 청가물시장, 동부청가시장, 수산시장 등 정말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재래시장이 6만 5천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 또한 탄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또한 싸고요. 주변에 대형 대학병원들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철도망 구축이 확충되는 가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용두동, 이곳 설명드릴 때보다 이 청량리 개발과 묶어서 설명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개발 호재들 저희 다시 확인합니다. 대표님.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8개 균형발전 촉진 중에서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동을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데 청량리 4구역, 즉 청량리 588번지 일대는 유명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미 이주가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도 내년 초면은 이제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65층 높이의 6개 동, 그야말로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뀌죠. 동부 청과 시장 또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60층짜리 4개 동, 그야말로 이 주변 지역이 그야말로 마철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가치가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변에 개발이 돼서 그 시너지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5개 철도망, 그야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 중에 한 곳인 용산역의 철도망을 능가하게 되죠. 바로 KTX 올림픽선이라 그래서 올 연말 12월이면 개통 예정이요.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청량리역 주변 지금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될 것인데요. 여기 올림픽선이 어디 바로 평창을 통해서 강릉으로 가는 노선이 KTX가 올 12월이면 개통이 된다. 동서고속철도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가는 동서고속철도가 2024년이면 개통 예정이고요. GTX 2개 노선이 또 지나게 되고 면목 경전철까지 예정이 돼 있는 이런 가치의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축, 바로 청량리 왕십리의 중심축의 미래 가치, 가장 낙후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 가서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죠. 6층 중에 3층이 위치해 있는데요. 방 2개의 거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욕실 또한 들어가서 보니까 고급 마감재를 썼고요. 특히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거실과 주방에 고급 브랜드 사용한 것에 특히 방점을 찍어두죠. 여기는 정남향의 최강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6층 중에 3층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야 시설 관리와 임차 관리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내가 팔았을 때 환금성 또한 우수해지는데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매매 가격 서울 지역에 보통 투룸 주택치고 2억 5천만 원대 아래쪽에 쉽지 않죠. 여기는 워낙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증대되는데요.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낙후돼 있으니까 현재는 전세가가 낮지만은요. 주변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억 2,500만 원에 1억 9천만 원 내지 2억 원 놓고 있을 때 실제 투자비는 2,500 내지 3,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상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량리 재래시장이 6만 5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그러면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월세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5,500만 원의 대출이자 전부 빼고 약 500만 원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앞으로의 4년 내지 5년 뒤에 철도망 5개 노선 구축이 되고 또 용두 4구역 내지는 청량리 4구역의 개발에 의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배가 될 때는 2억대 후반에만 매도하신다면 그야말로 높은 시세 차익 정말 가능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요. 매수 시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걸 생각해보고 움직일까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잠잠해질 때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방법 딱 하나가 있죠. 바로 경기도는 제외입니다만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지을 땅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3도심 7광역 중심이라든가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낙후돼서 정말 시골, 과거에 우리나라 60년대 집을 연상시키는 지역이 있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투자하십시오. 바로 그 지역이 성공 투자의 약속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 용두동까지 다녀와 봤고요. 여러분들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이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궁금한 사항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발산역 인근으로 오세요.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주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신논현역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02-2077-6355번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색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